피어나길 바라는 인생 피어스의 이승환입니다. 이번 주에는 행동경제학에서 너무나 친숙한 것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투자자의 자기과신 관련된 이야기를 해오고 있잖아요. 이 자기과신, 내가 아는 것이 옳다, 내가 가진 것이 좋다, 뭐 이런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자기과신은 그 소유 효과와도 관련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더 좋은 것, 이게 소유 효과잖아요. 근데 내가 아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이것도 내가 가진 지식, 경험 이런 것들도 사람은 소유했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인가 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 내가 가진 것 모두 소유 효과와 관련돼서 내가 아는 정보, 내가 아는 경험 이런 것들이 더 소중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 관련돼서 97년도에 뉴욕 콜롬비아 대학교 금융학 교수 걸 허브만의 연구에 의하면 전 세계 대부분의 투자자의 그 투자 패턴 조사를 결과했는데 그 자국에 있는 자산보다는 해외 자산, 죄송합니다. 해외 자산보다는 자국에 있는 자산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주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 주식보다는 국내 주식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내용에 대한 이 가설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 미국 통신사 벨이라고 있잖아요. 벨. 이 벨이 지역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 자회사들을 어떤 식으로 투자하느냐 투자 비율을 조사했더니 대부분 모든 주에서 물론 몬태나주를 예외라고 합니다만 모든 주에서 다른 지역의 그런 자회사들보다 자기 주에 있는 자회사 주식을 더 많이 보유하고 즉 투자하고 있었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실적보다는 호감에 의한 투자 진행의 사례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투자는 실적이 중요한데 우리는 잘 안다, 뭐 마음에 든다, 또 어떤 관계가 있다 이런 그 호감 때문에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호감에 의한 진행이 별로 좋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 인지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특히 이런 호감 범위 내에서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좋아하는 것만큼 투자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보편화 추세가 많아지는데 뭐 너무너무 유명하다고 하는 워렌 버핏 역시 본인이 체리맛 콜라를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중독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내가 맛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맛있을 거지 해서 내가 맛있으니까 이 회사 주가가 오를 거야 라고 해서 투자를 했던 케이스를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피터 린치 같은 경우에 마젤란 펀드의 수장이죠. 피터 린치. 이 사람이 던킨 도너츠에서 파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 그 커피 맛있더라. 그래서 거액을 투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따라하기 쉬운 그러니까 정보보다는 어떤 호감도 때문에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잘하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내용이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401K, 401K라고 말하면서 401K라고 하는 그 퇴직연금 사회적립제도가 잘 되어 있는데요. 그때 퇴직연금을 만들어 갈 때 본인이 일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많이 편입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미국에서 나타나는 경향인데 꼭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국내에 있는 대기업, 뭐 삼성같이 좋은 회사들, SK 이렇게 좋은 회사들의 직원들은 아무래도 자사주를 많이 보유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이건 제 추측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 책에서 그 내용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뭐 추측이긴 하지만 사실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비율과 한국 주식을 투자하는 비율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더 많이 투자할 것 같고 또 해외 금융 뭐 투자 이런 것들보다는 한국 거를 많이 하게 돼 있죠. 물론 마지막 줄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해서 많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또 시장의 요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 열려 있는 것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친근하다는 것을 잘 파악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쟤랑 친해라는 말이 쟤가 어떤 사람이야라는 것을 명확히 거의 다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친한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코카콜라 나 잘 안다. 또 뭐 빙그레 내가 잘 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잘 파악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친근하다, 잘 파악하고 있다를 넘어서 또 친근하지 않았던 영어를 쓰는 미국 주식 투자와 한국 주식 투자 이런 비율들을 조금 더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고요. 아무래도 내가 잘 안다, 모른다, 또 내 인지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투자가 더 좋더라라는 것들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하잖아요. 장치라고 하면 투자 모델들이겠죠. 피어슨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또 쓱 등장을 합니다. 어, 지난 11월까지 꽤 괜찮게 수익을 냈었고요. 자, 지금 418일까지 1월 7일 결산 내용인데 금액 가중 수익률로는 16.6%, 연평균 수익률 13%가 됩니다. 지난주보다는 1.8%나 하락했는데 환율도 올라갔음에도 이 정도는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나스닥은 지난주 대비 4.53%나 빠졌어요.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 안 빠졌다는 것은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안정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1월 7일자 미국 경제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보자면 지난 1월 5일 날 FOMC 의사록 발표가 있었죠. 거기에 대한 의견이 이렇다는 거죠. 그동안 테이퍼링, 즉 가속 페달, 양적 완화, 가속 페달이죠. 쭉 세게 밟았던 것만큼 이제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브레이크도 빠르게 밟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들을 하는 거죠. 그동안 돈도 막 빨리 풀었으니까 이제 거둬들이는 것도 좀 그만큼 빨라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서 우려의 근거가 되고 있는데요. FOMC에서 거의 모든 참석자가 첫 기준금리 인상 후 일정 시점에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는데 동의했다는 거죠. 대차대조표 축소. 야, 이거 아, 금리 인상 후 돈을 더 빨아들이겠다. 돈을 더 다시 회수하겠다라는 동의했죠. 그동안 파월이 강조한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시점인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사실이 그렇고, 인플레이션 전망을 고려해 보면 기준금리 인상 역시 그동안의 예상보다 더 일찍 또는 더 빠르게 올리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그렇긴 하지만 연준은 뭐 최대한 시장 충격을 낮추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대체대조표 축소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시장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소통하다 보면 불확실성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불확실성이 줄어들게 될 것이므로 테이퍼링을 한다고 해서 시장이 확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설득력 있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지난주 마감 대비 다우존스도 0.29%, S&P 500도 1.87%, 나스닥도 4.53%가 떨어졌던 주간이었지만 또 곧 반등할 것이다라고 미국 전 경제는 아직 튼튼하다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전망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생기는 특이한 음, 일들이 투자 시장에서는 많이 있죠. 그래서 미리 전망해서 가기보다는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가면 큰 문제 없는 것이 투자 시장일 것 같고요.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해 나가면 섭섭치 않은 수익을 돌려주는 피어슨 포트폴리오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